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 뉴스 시작합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죠.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을 대표할 일꾼이 선출됐는데요. 인천의 14개 선거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2석을 휩쓸며 압승했습니다. 서구 갑에선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후보가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인천시당 위원장이자 선대위원장으로 인천 선거를 승리로 이끌면서 당내 입지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혜희 기자입니다. 17대 국회 입성 후 줄곧 한 선거구를 고집한 김교흥 당선인. 그동안 다져온 입지는 탄탄했습니다. 서구의 3개 선거구 중 원도심 비율이 높아 보수세가 강한 곳으로 분류됐지만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득표율 과반을 훌쩍 넘겨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우리 서구 주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은 옳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2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 단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생 경제는 파탄으로 이루었고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고 대한민국 국격이 실추되고 있습니다. 제가 골목골목 다녀보면 우리 국민들과 상인들의 말씀, 그 탄식이 정말 귓전을 때리고 있습니다. 이제 중진 의원이 된 김 당선인.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번에 제가 3선 국회의원이 됐는데 앞으로 더 겸허하게 또 그렇지만 담대하게 정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는 원도심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서구의 교통과 복지와 문화와 교육이 제대로 살아 숨쉬는 그런 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당 위원장이자 선대위원장으로 이번 선거를 이끈 김 당선인. 험지에서 살아남아 3선 고지에 오른 건 물론이고 인천 선거도 승리로 이끌면서 당과 지역 내 입지는 한층 더 탄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도 중구 강화군 옹진군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했습니다. 이곳은 초박빙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하지만 배준영 당선인이 큰 표 차이로 승리하면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 바람이 거센 총선이었지만 보수 텃밭을 수성한 건데요. 배 당선인은 재선 의원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중구 강화군 옹진군.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도 박빙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조택상 후보를 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온 겁니다. 하지만 예측과 달리 개표가 진행될수록 표차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조 후보를 꺾고 승리를 거두면서 재선에 성공한 배 후보. 쉽지만은 않았던 선거 과정을 떠올리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참 저희 당으로서는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저를 꿋꿋이 믿어주시고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신 모든 유권자 여러분들과 지역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마음을 받아서 책임 있는 정치하겠습니다. 보수 텃밭인 강화군과 옹진군, 또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영종국제도시와 원도심이 혼재된 중구까지 가장 넓은 선거구인 만큼 해결해야 할 현안도 많습니다. 배 당선인은 지난 4년 동안 통행료 무료화 등 지역 수건 사업을 해결했는데 재선 의원으로 앞으로도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들을 빠짐없이 실천해 나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인천 면적의 70%나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저희 지역이 전체적으로 외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균형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그 교통이라든지 교육 그리고 복지 문제에 있어서 포커스를 맞춰서 할 계획입니다. 배 당선인은 균형 발전과 성장 동력을 마련해 중구와 강화군, 3파전으로 치러진 남동갑 선거구에선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가 3선에 성공했습니다.
맹 당선인은 지역 최대 현안인 제2경인선을 비롯해 소래습지 생태공원, 국가도시공원 조성 등 지역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3파전으로 치러진 남동갑 국회의원 선거. 남동갑 유권자들의 선택은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후보였습니다. 이로써 3선에 성공한 맹 당선인. 주민들의 변함없는 지지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예, 우선 지난 6년 동안 제 의정 활동을 평가해 주신 남동 구민 여러분, 특히 남동갑 우리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 활동을 하는 내내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진정성 있게 의정 활동을 했고요. 그것이 우리 주민들께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맹성규 당선인은 제31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30여 년간 국토부에서 행정 경험을 쌓았고 지난 2018년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이번 선거로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4년간 지역의 수건 사업을 차례로 해결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인 제2경인선 철도 건설 그리고 소래생태습지공원 국가도시공원화 사업은 계획에 맞춰서 잘 추진할 계획이고요. 정치를 통해 국민이 필요한 것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맹 당선인. 22대 국회에선 가장 먼저 저출생 고령화 극복을 위한 한국형 은퇴자 마을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동구 미추홀구 갑에선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후보가 승리하며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사법 리스크가 있었지만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심재돈 후보를 따돌리며 당선됐는데요.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인 동구와 미추홀구 일대를 발전, 변화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선거운동 내내 사법 리스크 공격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당선인. 검찰 독재를 막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는데 유권자들은 소중한 한 표로 민심을 보여줬습니다. 검사 출신이자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심재돈 후보를 따돌리며 승리를 거둔 겁니다. 진짜 일꾼, 동네 사람을 강조했던 허 당선인은 이번 승리는 인천과 대한민국 발전을 염원하는 동구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의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네 사람 시켜놓은 게 좀 낫더라. 그리고 역시 가까이서 늘 만날 수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상의할 수도 있고 또 이의를 구할 수도 있고 만나서 협의할 수도 있고 또 동네 조금씩 바뀌는 것 자체가 눈에 보이시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저한테 신뢰를 보내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구 미추홀구 갑은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으로 꼽히는 선거구입니다. 허 당선인은 지난 4년간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준비했다며 이제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경인선 지하화 사업과 승기천 복원을 약속했습니다. 네, 먼저는 이제 경인 지하화를 반드시 실현시켜야 됩니다. 아마 올해 말 정도 되면 그 경인 전철 지하를 할 수 있는 업자 선정, 민간 사업자 선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게 앞으로 현실화 될 것 같고 또 승기천도 꼭 반드시 복원해야 되고요. 또 재개발 재건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허 당선인은 무엇보다 약자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의 정치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검찰개혁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무주공산 남동구 을에선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후보가 당선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이번 결과가 위대한 남동구민의 승리라며 언론 개혁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역 의원 불출마로 무주공산으로 치러진 남동을 선거구. 여야 정치 신인 간 맞대결 끝에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후보가 당선했습니다. 개표 초반부터 앞서 나간 이 당선인은 점차 격차를 벌리며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위대한 남동 구민들의 승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번 구도가 영입 인재대 대통령실 행정관, 그러니까 정권 심판 프레임에 딱 맞는 구도였기 때문에
이거를 그 남동 구민들이 정확히 보고 판단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기자 출신인 이운기 당선인은 30여 년간 지역 언론에 몸담았습니다. 이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3호로 정치에 입문했고 첫 도전에서 당선했습니다. 국회에 입성하면 가장 먼저 언론개혁을 완수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또 남동을 지역 발전을 위해 생활과 밀접한 민생 현안부터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생활 공약 같은 작은 공약부터 좀 먼저 실천을 하고, 그리고 이제 큰 문제, 교통, 주거 이런 뭐 인프라 구축에 대한 문제는 뭔가 좀 색다른 시각을 갖고 남동이 좀 어떤 가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좀 힘을 모으겠습니다. 진보 성향이 강한 남동을 선거구는 19대 총선 이후 민주당 계열 후보가 내리 당선된 지역입니다.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역 주민들의 선택을 받으면서 4번 연속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선거구 획정으로 무주공산이 된 서구 을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후보가 당선했습니다. 청라국제도시가 포함된 서구 을은 그만큼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은 곳이기도 한데요. 이용우 당선인은 현안을 차질 없이 해결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로 서구 을에 출마한 이용우 당선인. 지상파 방송사 출구조사에서 예측된 승리는 개표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국회 입성 첫 도전에서 금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이번 저의 당선은 개인의 당선이 아니라 우리 서구 주민분들 그리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지탱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당선이고 승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당선인은 산적한 현안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청라 시티타워의 착공과 철도망 확충 등 쌓여있는 과제를 하나씩 풀어나간다는 각오입니다. 선거 기간 만나서 들었던 주민분들의 여러 가지 요청, 애환, 고충, 요구사항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잘 챙기겠고요. 또 국민의 대표자로서 중앙 정치 무대에서 의정활동, 입법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과제 충실하게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당선인은 직장갑질 119의 창립 멤버로도 활동했습니다. 부평구에 있는 한국GM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 그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노동 문제 해결에 앞장섰습니다. 어려운 길을 자처해 고된 길을 걸어온 이 당선인. 주민과의 약속도 꼼꼼히 파고들어 실력 있는 일꾼으로 현안을 풀고 발전하는 서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검단을 중심으로 한 서구병은 이번 22대 총선에서 신설된 선거구죠. 첫 국회의원을 누가 차지할지 관심이 컸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모경종 당선인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유능한 젊은 정치인으로 검단을 새롭게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새로 생긴 서구병. 검단 발전을 위한 적임자로 주민들은 모경종 당선인을 택했습니다. 모 당선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데 이번 22대 총선에서 첫 출사표를 던져 국회까지 입성하게 됐습니다. 경선에선 신동근, 허숙정 국회의원을 따돌리며 본선에 올랐고 검단을 19년이나 지킨 국민의힘 이행숙 후보마저 꺾고 금배지를 거머쥔 겁니다. 모 당선인은 현명한 선택을 해준 유권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 젊은 층뿐만 아니라 검단 주민분들이 항상 위대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오셨고 이번에도 정권 심판과 우리 검단의 발전을 위해서 현명하신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운동 내내 유능한 젊은 정치인을 내세웠던 모 당선인. 오는 2026년 신설되는 검단구 시대를 준비하고 또 검단을 수도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입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교통망 확충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검단 구로 시작함에 있어서 절대 부족함이 없이 교통망 확충이라든지 그리고 신도시와 원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고민과 그리고 실행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젊은 검단에 맞게
젊은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정말 몸으로 뛰고 발로 뛰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모 당선인은 교통망 확충을 위한 주요 공약으로 서울 5호선 검단 연장선 인천시안 관철,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고양 연장 조기 착공 등을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리입니다. 총선과 함께 치러진 남동구 의원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점원 후보가 당선했습니다. 서 당선인은 득표율 52.42%로 42.63%를 득표한 국민의힘 문종관 후보를 꺾고 구의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남동구 의회 재선 의원 출신인 서 당선인은 이번 보궐선거로 3선 구의원이 됐습니다. 서 당선인은 주요 공약으로 예술회관 지하주차장 확충과 9월 서초등학교 인근 CCTV 설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국회에 바라는 점을 투표로 표현했는데요. 인천 시민들이 22대 국회에 바라는 희망은 무엇일까요? 김지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떨어질 줄 모르는 장바구니 물가. 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더 어렵습니다. 22대 국회를 향한 주부들의 가장 큰 바람은 물가 안정입니다. 서민들 되게 어렵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안정을 시켜주면 좋겠어요. 저출생 문제는 이제 모든 세대가 함께 고민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유권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출산과 육아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당부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어떤 주거라든가 그걸 우선 해주고 자식을 많이 낳게끔. 지금은 그런 환경이 되었으니까 그걸 배려해 주는 것이 첫째 우선이에요. 그래야 나라가 세워지고 지역이 발전돼요. 지금 나라 사람이 없는데 무슨 외국 사람들 와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신도시와 원도심 간 격차 해소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뭐 놀이터나 이런 곳이나 그런 데가 한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도시 같은 경우는 키즈카페나 이런 데가 조금 종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데에는 조금 아이가 놀기에는 좀 힘들 것 같아서.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발굴에 집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저는 또 학부모인데 교육청 예산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학교에 더 많이 아이들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원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산도 올려주고 또 그 돌봄하는 그런 것도 조금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다고 들었고. 기록적인 폭우와 폭염. 이상기후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해 국회가 보다 적극적인 기후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좀 기후변화 쪽에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뽑았고요. 뭐 기업이나 그런 일반인들이 좀 행동을 바꾸는데 아직 정부가 좀 미온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권자들이 무엇보다 바라는 건 국회의원들의 화합과 소통입니다. 정쟁과 다툼 대신 민생을 돌보는데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나라에 대해서는 살림을 않고 그냥 서로 잘났다고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서로가 화합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같이 협력해서 같이 좀 잘 좀 연합했으면 좋겠어. 밥그릇 싸움 그만하고 네? 국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야지. 지금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인데 네? 그냥 내 밥그릇만 챙기려고. 이런 정치는 이제 국민이 잘해야 돼요. 콘택을 잘해야 된다고. 드디어 마무리된 22대 총선. 유권자들 모두 오늘 자신의 투표가 후회 없는 선택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선거에는 경쟁이 있고 많은 사람이 연관되면서 일상은 물론 선거운동 기간 중 아차하면 법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었죠. 그런데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선거법 감시를 떠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조심하고 또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22대 총선은 끝났습니다.
선거가 끝났어도 선거법 위반의 감시는 당분간 이어집니다. 일단 선거 전 불거진 여러 위반과 고소 고발건에 대한 조사는 계속됩니다. 선거가 끝나도 선거사범에 대한 조사는 계속됩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지만 선거일 후에 발생하는 범죄는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이므로 선거 이후에도 법감시는 이어집니다. 유권자를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이 제공돼서는 안 됩니다. 선거가 끝나더라도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당선 축하회나 낙선 위로회를 개최할 수 없으니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방송과 신문, 기타 간행물에 광고를 하거나 자동차로 행렬을 하는 경우도 불법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거리 인사는 가능한데 공개 장소에서 연설 대담용 차량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당선 또는 낙선 인사로 선거일 다음 날부터 13일간 해당 선거군에 동마다 한 장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또 의례적 감사 인사장도 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후보자를 중심으로 갈라진 사회 분위기를 수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편 전북경찰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모두 81명을 단속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범죄 혐의점이 없는 10명은 불송치했으며 나머지 63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범죄 유형은 허위 사실 유포 26명을 비롯해 현수막과 벽보 훼손 10명, 금품 수수 5명, 공무원 선거 관여 3명 등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인천 경실련은 논평을 내고 이번 22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약속한 10대 공약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인천 경실련은 각 정당에 10대 인천 공약을 제안했고 여야 모두 이들 공약을 채택했습니다. 10대 공약에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구성과 제2인천의료원 설립, 인천시 공항 운영 참여 등이 담겼습니다.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은 유권자에게 성과를 조속히 보여줘야 한다면서 자칫 선거용 매표 공약으로 인식되는 순간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